지난번 연어편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은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그리고 이곳의 식문화에 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노르웨이에서 고등어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도시 올레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어의 주산지라 할 수 있는 부산과 비슷한데요. 차이가 있다면 새벽마다 고등어 경매와 위판이 이루어지는 부산 공등어 시장과 달리 노르웨이는 대형 고등어 잡이 선박과 바로 옆 가공 공장이 있을 뿐이지요. 자, 좀 있으면은 고등어 잡이 조업선이 고등어를 싣고 만선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고등어 가공 공장, 그리고 바로 옆에 고등어 조업선까지 한번 싹 둘러볼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식탁에 이 고등어가 잡혀서 올라오는지 그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처음엔 위생복으로 환복하라고 해서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나 싶더니 다시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시골, 아니 어촌 풍경이 펼쳐지나 싶더니 바로 옆 부둣가로 향하면서 거대한 고등어 잡이 배를 마주하게 되더군요. 일단 첫인상은 와우, 우리나라 어선과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고등어 잡이는 대형 선망으로 4대에서 6척이 한 팀을 이룹니다. 본선과 등선, 운반선으로 각자 역할을 다해 공동조업을 하는 거죠. 반면 노르웨이는 지금 보시는 대형 어선 한 척이 조업부터 운반까지 모든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노르웨이의 고등어 잡이 배를 살피러 갈 텐데요. 때마침 조업을 마치고 이제 막 입항한 터라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고등어가 잡히면 영도시에 가까운 탱크에 운반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파이프를 통해 고등어들이 운반되며 바로 저것이죠. 안쪽에 보이는 파이프로 고등어들이 쏟아지면 이곳에 잠시 모였다가 기계를 통해 자동으로 운반됩니다. 목적지는 바로 옆 건물인 생산 공장, 그리고는 실시간 계측을 통해 이렇게 중량이 표시됩니다. 동시에 전 세계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고등어 전자 경매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배에서 내려지는 고등어의 평균 크기와 중량 등이 속속들이 매겨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고등어 잡이 배에 탑승해 갑판 위로 올라옵니다. 보시다시피 기중기 같은 장치가 보이는데요. 그물로 잡은 고등어를 이곳에 쏟으면서 바닷물을 1차로 걸러냅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온이 높은 바닷물과 고등어가 한데 섞이지 않기 위함인 거죠. About maximum 40% of fish and 60% of cold water. 보관 탱크로 들어간 고등어를 보기 위해 선내로 들어왔는데요. 육지로 싣고 오는 동안 고등어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수에 담겨져 선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냉수는 거대한 물탱크에서 뿌려지는 차가운 담수입니다. Totally 10 fish holes, where we just 1,200 cubic meters of ice cold seawater. Cold seawater, alive. It's very important that the fish is alive. Then it shock freezes to death when it's cold water. And then you get this stiffness that you know so well. And we now discharging it, the tank is take out some water and pump it through the vacuum pump and on board its factory. But the main issue is to have a lot of cold water, so the fishes go from heat temperature about 12-15 degrees and down to minus as quickly as possible. 이제 좁은 계단을 따라 여러 층을 밟고 올라오면 저 타실이구나. This is my office. Maps, radars, sonars and echo sounders, fish finding equipment, and also cameras which I can switch to see different areas of the ship during fishing. This is the sonar where I find the fish. This is the vessel, and this is the fish. And I'm setting the net just in front of it, and the fish is swimming. 노르웨이에서 올레순이 고등어 잡이의 중심이 된 이유, 그것은 너무 북쪽도 너무 남쪽도 아닌 적당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역에서 조업하던 가공 공장까지 신속히 달려올 수 있는데요. 며칠을 나가서 잡아오는 우리나라의 고등어 잡이와는 달리 노르웨이는 한 번 조업을 나갈 때 짧게는 6시간, 길게는 24시간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외로 수출해야 하는 특성상 선도 유지가 관건이기에 일단 고등어를 잡게 되면 곧바로 항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큰 선박임에도 선원은 고작 10명이라는 점,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They contain and the temperature in each one, and also this discharge system. They have to keep in control how much fish we take on board and get it proper cool down. 이곳은 고등어 가공 공장.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용되는데요. 좀 전에 배에서 잡힌 고등어가 곧바로 공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러 갑니다.
지난번 연어 공장처럼 똑같이 위생적인 환복 절차를 거친 뒤 입장하는데요. 일단 고등어 잡이배가 들어오면 공장은 무척 분주해집니다. 이제 막 배에 싣고 온 고등어가 공장으로 쏟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중량을 체크하고 이동하는데요. 크기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입니다. 흔히 빵이라고 표현되는 몸통 둘레, 즉 최고별로 사이즈를 분류하는데요. 화면에서 맨 왼쪽은 어지간한 시야에도 통과되기 어려울 만큼 간격이 넓어 보입니다. 크기별로 분류된 고등어는 다시 한번 작업자를 거쳐 이상이 없는지 검사받고 이상이 감지되면 그 고등어를 다시 분류통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통과돼서 나온 고등어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다 세척을 거치게 되고요. 종착지로 향하게 됩니다. 고등어는 그날의 식문화와 요리 활용도에 따라 각국의 바이어마다 원하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400에서 600g 같은 큰 사이즈는 주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으로 수출하고 작은 사이즈는 이집트나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필렛 형태를 선호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원물보단 필렛 가공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포장 단계입니다. 이곳은 고등어가 보관되는 냉동 창고입니다. 영하 24도로 급속 냉동에 약 30시간 정도 보관 후 메인 냉동고로 옮겨지다가 수출을 기다리겠죠. 생산 공장을 둘러본 저는 그 길로 배를 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몰데란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는 또 다른 가공 공장인데 지금 보트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달려왔거든요. 어떤 공정을 거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연간 45,000톤의 생선을 가공하는 곳인데요. 주로 필렛 작업을 하게 됩니다. 먼저 펌프로 끌어올려진 고등어의 온도는 1도. 이곳에서 영하 8, 9도의 염수에 약 40분간 담가진 후 필렛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고등어 필렛이 지나가는 생산 라인은 따라가 봤습니다. 커팅 작업은 자동화로 이루어집니다. 시간당 수백 마리는 좋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각국의 바이어들이 원하는 크기와 필렛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 맞춤형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건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되는 필렛 형태입니다. 커팅한 고등어는 사람 손에 의해 다시 한번 깔끔하게 처리되고요. 커팅되고 남은 부산물은 이렇게 따로 모아다 양식 어류의 사료로 쓰입니다. 어떤 민간 매체가 만든 다큐에선 오염된 발트해에서 물고기를 잡아다 사료로 쓴다고 주장하는데요. 노르웨이는 수산물 수출량의 전 세계 2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료가 필요할 텐데요. 그 많은 사료를 자연산으로 잡아다 일일이 충당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고등어나 연어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저 기계를 통과하면서 소금과 황산화제가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집니다. 그렇게 처리된 필렛은 작업자가 줄을 세워 내리는데요. 고등어가 1열로 7마리씩 들어가 냉각됩니다. 0도였던 필렛이 마이너스 30도인 냉동고로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마이너스 18도가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과정은 제게에서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급속 동결된 필렛이 라인을 타고 가면 필렛은 무게별로 분류하는 기계가 나옵니다. 신기했던 것은 센서가 무게를 감지해서 150g, 180g, 210g 등 알아서 착착 분류한다는 것이죠. 필렛은 해수 얼음으로 코팅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얼음을 넣은 해수에 고등어를 코팅하면 총 중량이 약 6%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완성된 수출용 고등어 한 박스. 얼음을 코팅한 상태라 서로 들러붙지 말라고 흔들어 준 후 이 기계를 통과하면서 모든 가공이 마무리됩니다. 처음 고등어가 들어와서 뼈까지 발라지고 포장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15분. 마지막으로 금속 탐지기를 거치고 통과되면 냉동고로 들어갑니다. 북유럽에서 노르웨이 앞바다는 그야말로 황금어장의 보고입니다. 남북으로 수천 킬로미터나 이어진 스칸디나비아 반도, 내륙으론 모세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피오르드, 올레수는 노르웨이 어느 어장에서도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서 고등어 산지로서 황금기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 고등어 잡이가 전무했던 노르웨이, 이 황금어장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개척한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의 원양어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일본의 어업 방식과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해 사실상 고등어 하나만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 고등어가 여기선 현대판 골드러시인 셈이죠. 사실 노르웨이는 1960년에서 70년대에 다른 나라들과 함께 청어를 남획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노르웨이는 청어 어획을 10년간 금지해야 했죠. 당시만 해도 바다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많은 사람에게 경각심을 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생태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거기에 맞게 어획량을 조절한다고 하지요. 어차피 정해진 양만 잡게 되어 있으니 오늘 못 잡는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선과 경쟁하며 서로 잡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길고양이가 기본적으로 노르웨이안 숲이더라고요. 시크한 까망이는 한동안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인기 많네. 여기 지금 교차로 보면은 신호등이 꺼져 있잖아요. 차들이 막 계속 지나가요. 근데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 서기만 하면 무조건 서게 돼 있어요. 그 올레선 보면은 어부들이 주로 직결되는 건 한국 도시인데 막 이런 테슬라, 와 이건 또 포르쉐 뭡니까 이거 전기차잖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좋은 차들이 주로 다니고 있어요. 어부들이 소득 수준이 장난이 아니래요. 이날 오후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의 고등어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고등어를 좋아하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의 고등어를 드셔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서 어떤 요리로 드셔봤는지 궁금합니다. I have been quite many times to Korea, both to Seoul and to Incheon and Busan. And I have tried Korean mackerel in Korea. I tried it grilled, and I really love it. And I always buy grilled mackerel when I come to Korea. 그렇다면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에서 어떤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신 입장에서 봤을 때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맛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한국산 고등어가 더 맛있다고 생각할까요? 어느 쪽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시는지. We do not try to make a competition, and here we don't talk about Norwegian fish. We talk about seafood. So we would like to see more seafood consumption. So I love mackerel. 현지에서 먹는 노르웨이 고등어는 어떤 맛일까? 한 레스토랑에 들러 알아보기로 합니다. 주방에선 한창 열빙어를 튀기고 있군요. 열빙어가 한국에서는 알이 별미거든요. 여기 분들은 알은 안 먹는지 궁금합니다. Now the eggs we cure it, yeah, just salt and we clean it. Top of nigiri or sashimi or 한쪽에는 고등어 초밥을 쥐고 있는데요. 이날 잡힌 고등어를 가져와 포를 뜨고 소금에 절인 뒤 한 차례 씻고 다시 식초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 빼서 2시간 정도 저온에 숙성한 것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린 맛을 제거하고 약간의 감과 산미를 주는 동시에 살균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식의 시메사바, 즉 고등어 초절임과 같은 거죠. 늘 냉동만 먹던 열빙어, 생물로 튀겨진 걸 맛보니 확실히 촉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날 다양한 메뉴가 나왔고 맛있게 먹었지만 사실 일식 터치가 많이 가미되어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죠. 그 이유는 노르웨이인들이 즐겨 먹는 고등어 요리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곳에 오자 뜻밖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선 고등어를 잘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북유럽권은 절인 청어 외에는 등푸른 생선에 인색합니다. 지금이야 고등어를 엄청나게 수출하는 대국이 됐지만 아직도 노르웨이에선 고등어를 먹는 이들이 적고 조리법도 많이 개발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아시아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이제서야 현지에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종합적인 평을 하자면 굉장히 노련하고 숙달된 솜씨로 만든 요리였고 뭐 하나 허투루한 게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고등어회. 우리네 고등어와 비슷한 맛이지만 좀 더 지방이 풍미가 좋았고요. 기름기도 충분하고
김치와 함께 구운 고등어는 한동안 한식을 못 먹어서인지 너무 맛있게 먹었고 발효된 신김치 맛도 꼭 한국에서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볶음김치 맛도 나고. 화이트 아스파라거스와 곁들인 고등어 구이는 숯향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씹었을 때 쭉 나오는 육즙의 주시함과 달콤함이 이건 현지에서는 가능할 법한 신선도구나라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한국 바이어라고. 그건 주로 어떤 업무 하시나요? 거품하고 구매하고 하는 제 역할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소비자 입장에서 뭐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이렇게 사서 구워 먹어보면 어떤 건 되게 맛있고 또 어떤 거는 좀 뻑뻑하고 좀 약간 비린 맛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잘 모르시는데 원래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아 저요? 네. 저는 이제 근데 사실 고등어의 퀄리티라고 한다면 크면 클수록 지방이 좋다고 하는데 그거 외에도 차이가 바뀌는 거는 시기에 문제예요. 시즌이 이제 저희가 주로 사는 게 9월부터 11월, 1월, 2월, 3월도 있지만 네. 2월, 3월은 잘 안 사고요. 9월부터 11월을 저희가 가을 시즌, 1월을 겨울 시즌이라고 하는데 아까 뻑뻑하신 거는 네. 겨울 시즌 그런 겁니다. 요 가을 시점에 가장 지방도가 좋고요. 갈수록 그 지방이 빠져요. 4월쯤에 4월에서 5월에 스포닝을 해요. 산란이기 때문에 점점 1월, 2월 알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살이 빠져요. 지방이 빠져서 사실은 뻑뻑한 거는 아마 1월 달 고기 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걸 구분해서 한 거 팔진 않아요. 저희는 구분해서 파는데 마지막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구분하진 않고. 저희가 이게 오가는 시간이 워낙 길어서 정작 여기 머무는 기간이 3박 4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다양한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는 결코 간갈 수 없게 됐잖아요. 노르웨이에서 온 연어와 고등어가 사실 우리 식탁을 차지한 지 이제 꽤 됐고 점점 앞으로도 이제 비중이 높아져만 갈 텐데 이것들이 어떻게 잡히고 어떻게 가공돼서 오는지 그 과정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아무쪼록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르웨이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이제 오늘 귀국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